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 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지금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나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 심택 이야기부터 짧게 리뷰 들어볼게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턴어라운드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목표가 3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해볼까요? 네, 저는 뭐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쪽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하이닉스 조금 밀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이 조금의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심택 같은 경우 화요일에 거의 3,000포인트 도달할 때, 급등했다가 이제 그때 시장이 좀 밀리면서 좀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좀 기간 조정에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심택은 조금 더 보유해보자,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영인 대표님의 지난주 탑픽주는 한국정보인증이었는데요. 그때 8,000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도 한 9%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0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정보인증은 수익을 좀 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우선 단기적인 추세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들 좀 일시적인 것보다는 다소 좀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뭐 상방에 대한 매물 부담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는 한국정보인증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좀 추세선을 보면 지금 8,900원이 크게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시세를 상방으로 좀 제시해서 좀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들이 DDR5 전환을 위해서 구형 D램 모델인 DDR4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DR4 점유율이 꽤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DDR4 현물가가 2주 만에 50% 넘게 지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잡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대장주들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은 뭐 최근 2주 사이 DDR4가 오르긴 했지만 한 달, 두 달 흐름을 보시면 계속 완만하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쪽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오르게 되면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제품들도 연쇄적으로 가격 상승을 동반적으로 일으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HBM 관련해서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완성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거의 없다. 물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진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해석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말을 하고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새로운 고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 추가 상승세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한미 반도체가 급등세를 보이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요. 한화 비전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 소식에 한화 비전이 7%대까지 급락했는데요. 바로 이제 한화 비전에서는 루머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일축했지만 여전히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한미 반도체가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을 했고 현재도 한미 반도체 6%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단숨에 9만 원 선을 올라섰습니다. 네. 오전에는 9만 9천 원대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불이 났는데 이 정도까지 오를 리가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는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엇갈린 두 기업의 주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우선 이 루머가 주가에 어떤 희비로 좀 작용을 좀 했는데 사실 뭐 하나비전이 해당되는 내용을 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차이는 사실 뭐 화제를 좀 인정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TC번호 장비 이원화 정책에 관련된 노이즈가 지속적인 어떤 이
수급 노이즈로 좀 작용을 했던 점들이 이번 1분기 실적 그리고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오히려 그런 기대치들이 2분기 실적의 눈높이를 좀 더 상향시키는 그런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오히려 수급을 좀 더 끌고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에서 보면 수출량 비중이 한 88.1%의 비중을 좀 차지했는데 일단 SK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어떤 지위는 이원화 정책이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과거처럼 독점에 관련된 수혜는 사실 좀 훼손된 것은 좀 맞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해보면 하나세미텍이 단기적인 한미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조금 위협할 만한 어떤 수준은 좀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론이라든가 중국향 공급 비중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 관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충분히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이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 선단 공정 투자액을 좀 증가시켰던 부분들, PC본드의 어떤 이 장비 유입들이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수출량 비중이 좀 증가됨에 따라서 2분기에도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그동안 한미 반도체에 관련된 노이즈들은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과 좀 맞물리면서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노이즈보다는 일단은 수급적인 어떤 기조에서 완화되는 구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한미 반도체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네이버가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네이버가 좀 단기적으로 나을까요? 아니면 카카오가 더 나을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카카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오늘은 카카오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변용희 대표님, 네. 지금 국민주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잘 가고 있는데 이런 AI의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까요? 네. 일단 뭐 소버린 AI 정책은 단순한 어떤 정책보다는 현실화된 정책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네이버의 급등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만한 좀 이슈였는가? 왜냐면은 이 하정우 센터장의 임명 이후에도 사실상 첫날에 좀 반응하지 못했던 주가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들은 증권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리포트에서도 좀 나와 있던 내용이지만 일단 이 전망치에 관련된 수혜업종의 어떤 다변화 관점에서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AI 인프라 투자 구축에서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사실상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가 이 AI 모델을 좀 선제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급등을 했고요. 오늘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 AI 관련된 사업 전환을 좀 이루지 못했지만 하반기 카나나에 관련된 어떤 이 상용화 가능성들 여기에 대해서 오픈 AI와 협력 가능성들과 관련된 어떤 성과가 점진적인 수급을 좀 이끌 것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지표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는 일단 6만 원대를 좀 단기적으로 좀 돌파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좀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시의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도 강한 정책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또 이창용 한은총재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미국에서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불면서 서클이라는 종목이 30% 네.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모가 대비 무려 500%대 수익률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 살만한 종목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고요. 너무 올라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크게 갈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를 본다라면 엄청 오른 것 같지만 길게 본다라면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분이라 그러면 약간의 이익 실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이익 실현하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럼 그 끌고 간다는 전략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좀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이거 사고 싶은데 하루에 뭐 사실은
삼성 SDA 같은 경우도 하루에 그저께 같은 경우는 한 15% 상승을 하고요. 네이버도 사실 어저께 급등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좀 있으면서 올라왔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기업이 20%, 15% 오르다 보면 매수하기가 겁나서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또 조정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장이 개화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지금 제가 아침에 본 뉴스는 만약에 한국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달러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처가 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관련된 기업들 이상한 테마주 말고요. 정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조정 시에 테마주를 제외하고 좀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조정 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책 모멘텀을 안고 웹툰을 필두로 해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5년간 총 51조 원을 투입해서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본부장님. 해당 섹터들은 오를 때 다 같이 오르잖아요. 뭐 웹툰, 엔터, 콘텐츠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오르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뉴스가 5조인가요? 중장기적으로 웹툰 네, 콘텐츠 51조요. 51조였나요? 네. 저는 왜 5조로 봤지? 어쨌든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또 관련된 기업이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웹툰 뭐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사실은 약간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부가 웹툰이라든지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보수적으로 부정적인 산업이라고 좀 해석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어다 주는데 별로 그렇게 이게 맞아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시각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는 이제 그 엔터주들, 컨텐츠 쪽은 이쪽이 좀 대장주,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각이 좀 변화됐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웹툰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K 웹툰에 대해서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 성공 스토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는 그 다음으로 전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행을 하고 안 하고 또 흥행을 해도 그 때만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최선호주는 그 엔터주, 그 다음에 웹툰,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다음으로 웹툰, 그 마지막으로 드라마 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모멘텀을 하는 지주사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주사 관련주 안에서 콜마홀딩스라는 종목이 부자 관계, 경영권 분쟁 소식에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이제 기업마다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지주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또 지주사, 많은 지주사들이 있는데 어느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중요한 게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모든 지주사가 다 가치 반영을 좀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냉정하게 다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이 상법 개정안, 더욱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주주 충실 의무가 좀 도입되는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분할과 합병 비율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최대 주주나 경영진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비율에 관련된 부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주 충실 의무를 좀 도입하게 되면 주주에게 해를 가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회사가 더욱더 좀 신중하고 좀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좀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 집중투표제에 관련된 도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이 권리가 좀 강화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주사들의 지배권이 한 20% 미만인 데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 지배구조가 좀 취약하게 된 점, 그래서 향후에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주주의 어떤 소수주주권에 대한 행사가 좀 더 가속화되면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뭐 향후에 지분 방어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유동 비율을 좀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관점에서 보면 사업 부문별 재편 효과가 좀 큰 기업들 내지는 지배 구조가 20% 미만의 취약적인 어떤 지주사들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사업 지평 관점에서는 삼성물산이나 뭐 CJ, SK 그리고 코오롱 같은 기업이 좀 좋아 보이고요. 지배 구조가 20% 미만으로 좀 취약한 기업으로는 뭐 롯데지주나 LS, 한직칼 같은 기업들이 향후 상법 개정 안에서 오히려 지분 확대 관점에서에 관련된 수급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에 모든 지주사들이 다 수혜를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정 기업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에너지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청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안이 지금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서 5년간 약 4조 4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은 장 초반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다소 눌려 있고요. 오히려 원전, 그 안에서 중소형주, 원전주들이 지금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한신기계, 우리기술이 지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원전주들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보다 더 나을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정책이 변화돼서 원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새로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원전을 지을 부지를 찾거나 이제 그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또 관련된 기업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원전주들은 더 갈 거니까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2주 전부터는 2, 3주 전에는 원전 기자재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어제 그저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결국엔 원전을 짓게 된다라면 또 그 폐연료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그 폐처리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또 주가가 올라왔어요. 뭐 대표적으로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이게 이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변압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산일전기가 7%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8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섰고요. 지금 황제주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K변압기 3대장을 비롯한 중소형 변압기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변압기는 계속해서 월간 수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발표됐던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 데이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8%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도 뭐 변압기 수출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매출 포션의 한 80% 정도가 좀 북미향을 미국 쪽으로 좀 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럽의 이 노후 전력망에 관련된 교체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사실상 뭐 쇼티지 부분들은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들은 향후 5년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AI 인프라 투자와 좀 맞물리면서 중소형 변압기 수요보다는 이제 대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수요 확장 기조에서 오히려 최근에 고점을 더욱더 형성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독일의 어떤 이 납기 능력들을 좀 고려했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저는 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는 재차 좀 유효하지 않을까 아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변압기 쪽은 수출 데이터의 동향을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여행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서 짧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뭐 카지노나 면세 위주로 중국 수혜주들로 수급이 유입됐는데요. 오늘은 또 여행 쪽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조용하게 오르긴 했는데 해당 섹터들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상승이 보여줬었고, 뭐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한 2달 전 가격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 상승 자체가 뭐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또 좋아지면 좋아지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는 더 선호도가 높은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 같은 기업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뭐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변용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AI 섹터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어제 신고가 경신 이후에 현재 4%대 가격 조정 받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부분은 좀 다소 아쉬웠지만 사스 부분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 부분은 AI 전환을 좀 상대적으로 좀 성공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2분기의 연속성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이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인 정책 현실화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인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공공 부분의 AI 전환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이 상방 매물에 관련된 이 고점 부담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라면 전 단기적인 목표가 36,0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전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쪽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제작 여건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떻게 보면 국내 최대 제작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해적판으로 봤던, 불법으로 봤었던 작품들이 어찌됐든 이제 매출을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티빙이 이제 웨이브랑 합병을 했는데요. 어쨌든 OTT 업체들이 조금 합병을 한다라면 또 안정적인 매출처가 더 꾸준히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 65,000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8,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이 나와도 분할 매수 해보자. 48,000원이면 지난번 6월 10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대지수 모두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남은 5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